자, 이제 추정력 효력이라는 걸 이제 배우죠. 그죠? 이제 추정력 효력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추정적 효력은 우선 먼저 판례상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상? 판례상. 이제 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제 소송에 걸렸을 때 판례가 법원이 이제 입증 책임, 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해서 인정하는 효력이 추정력이거든요. 즉 어떤 등기가 이렇게 개념이 등기가 돼 있으면 그에 상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권리 추정적 효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예요. 지금 등기부에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왔죠. 그죠? 그럼 우리 저 집의 소유자로 추정해줘요. 자, 우리 전세권자로 김치 이렇게 은행이 저당권자로 이렇게 적혔으면 은행이 저 집의 저당권자로 추정해줘서 소송에 걸릴 때 이 사람들이 그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 당사자가 아까 뭐 하라고 그래요? 입증하라고. 그래서 추정력은 등기 민법에 보니 공신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소송이 걸렸을 때 누가 입증할 것이냐, 그 입증 책임의 문제거든요. 이런 거 저기잖아요. 지금 우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병이 나타나서요. 우리 서류를 위조해서 이전 있게 달라고 이 이전 있게 된 것을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말소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법관 입장에서는 이 집에 소유자를 인정해 줄 때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해 줘야 돼요? 등기부 밖에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해 줘야 돼요? 등기부 아닌 사람. 왜? 등기라는 것은 우리 등기관이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우리가 서류를 갖다 주면 등기관이 심사해서 그 내용을 등기부에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판사 입장도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해서 이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 당사자가 뭐 하라? 입증하라. 그래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해서 인정하는 게 추정력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판례가 이제 판례가 추정력을 여러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해 주는 부분을 인정 안 해준다. 인정 안 해준 부분을 인정해 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이제 인정이죠. 우선 우리 저당권이 돼 있으면 우리 저당권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저당권이 되려면 돈을 빌려줘야 되죠. 그죠? 그럼 뭐도 존재하는 것으로 피담보 채권도 존재하는 추정해줘요. 지금 등기부에 잠깐 볼게요. 아까 이렇게 3억 적혀 있죠. 그죠? 그럼 은행이 3억을 빌린 것으로 추정해줘요. 여러분이 집이 내가 은행한테 2억밖에 안 들렸어. 혹시 2억일 수도 있죠. 그죠? 등기부에 3억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2억밖에 안 꿨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소송을 걸죠. 그죠? 그럼 내가 2억 빌렸다는 것을 누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증해야 돼요. 3억 적히면 은행은 3억을 받은 것으로 추정해 주는가. 2억 적히면 2억을 받게. 거꾸로 나는 막 5억을 빌린 것 같아. 5억을 꿨어. 근데 은행은 3억 이렇게 적혀 있네. 그럼 은행이 지금 잘못된 거죠. 그죠? 자기는 5억 빌려줬는데 대출해줬는데 그러면 그 5억이라는 걸 누가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요. 은행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된 대로 권리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소송에 걸렸을 때 그 얘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추정력은 또 어디에도 미치면 등기 원인에도 미쳐요. 매매로 사오면 매매로 사온 것으로 추정해줘요. 왜? 우리가 매매 계약서 갖다 줬으니까 매매로 적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증여라고 적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뭐로 사온 것으로? 그래요. 증여라는 원인으로 사온 거 추정해주고 또 등기 절차에도 미쳐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그죠?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죠? 허가. 그럼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여러분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해 준다니까. 자, 우리가 경매에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적법한 경락 절차를 거친 거 추정해줘요. 그걸 안 거쳤다고 반대 당사자 입증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 있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느낌 무슨 느낌? 소유권 느끼는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서도 인정해줘요. 근데 자 우리 소유권 인정해주지 않는 게 소유권 보존 느끼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소유권 여러분 이전 느끼는 자 우리 아까 등기로 갈 때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죠, 그죠? 그리고 원인과 절차도 미치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서 인정해줘요. 근데 소유권 보존 있기는 이런 거예요. 자, A가 건물을 신축해서 갑한테 팔지도 않은데 갑이 사서 보존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보존돼 있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보존돼 있다는 사실만 추정되지 이 사람은 사서 보존하겠다고 추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추정력이 깨져서 이때는 이 보존력이 된 명인 측에서 이 사람부터 사서 보존하겠다는 것을 입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달리 보냐면 우리 소유권 있기는 아까 공동이고 원인과 절차도 미치기 때문에 전 소유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존 있기는 공동이에요, 단독. 그게 혼자 가서 하는 거고 또 원시 취득한 자만이 보존 있게 할 수 있고 권리 변동이라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소유자가 추정력을 부인해버리면 추정이 깨진다 그러죠, 그죠?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리고. 그래서 결론, 소유권 이전의끼리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근데 보존의끼리 인정해주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볼게요. 우선 소유권 보존의끼리 인정해주지 않고, 추정력은 우리 권리에 관한 추정 때문에 권리 등기된 갑구 을구에만 미쳐요. 그 우리 표제부 있죠, 그죠? 표제부는 지목, 면적 이런 거 적히잖아요. 그건 등기관이 심사해서 적는 게 아니라 대장을 보고 그냥 베끼는 거거든. 그 추정력이 없어요, 표제부는. 그래서 사실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추정력은 등기부에만 미치는 거예요. 우리 등기부 말고 대장 있죠, 그죠? 대장에는 추정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부에도 추정력이 있고 대장에도 추정력이 있다면 입증할 사람이 없어요.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돼 있거든요. 근데 대장에는 소유자가 갑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둘 다 추정력이 하면 누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미치지 대장에는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우리 추정력은 종국 등기에 미치지 우리 예비 등기로서 여러분 우리 가등기라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이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지 않아요. 가등기는 이 권리에 뭐만 보존하죠? 순위. 다른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고, 또 추정력이 인정되려면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이나 허무인은 허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가공인물, 이티 이런 것들은 추정이 없고, 또 부실등기가 명백한 등기, 다 이게 지금 판례 내용들이에요. 아까 추정은 다 판례이기 때문에 부실등기가 명백한 등기는 추정이 없는데, 부실등기가 명백하다는 것은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지분을 더했더니 3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4 이렇게 가분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추정이 없어.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아까요, 요거 여러분 민법 등기부 취득수에 있어서 점유적 효력은 인정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점유적 효력 인정해 줬죠. 맞죠, 그죠? 근데 민법의 200조에 여러분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점유의 추정력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해 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의 마치고 집에 갔더니 도둑님이 여러분 집을 딱 점유하고 있어요. 야, 나가라 그랬더니 너 민법 200조 배웠지? 민법 200조 봐. 점유한 사람이 권리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자고 나와야 돼? 야, 너는 민법만 있냐? 등기법 봐라 이래야 되죠, 그죠? 등기법은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권리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점유의 추정력이 등기된 부동산에도 인정해주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맨만 집만 짓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 점유의 추정은 동산에만, 뭐에 대해서만? 동산에만 인정이지 등기된 부동산에는 등기부의 추정이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 결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점유척이라고 있었죠, 그죠? 이건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해줬지. 근데 이 표 점유의 추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쪽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쪽은 인정해주고, 그죠? 그 인정해주는 부분은 인정 안 해준다 안 되고, 인정 안 해준 부분은 인정해준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책 볼까요? 쭉. 네, 페이지 111쪽이네요. 자, 위부터 보세요. 일단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항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으로서 소송치 입증 책임이다. 1번 민법이나 등기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등기는 국가기관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등기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판례가 인정한 효력이다. 자, 효과. 등기를 거래한 신뢰한 자들은 선이 무과실로 추정되고, 선이라도 등기 내용을 조사하지 않으면 과실인 것 추정되고, 니은 우리 부동산의 물건을 취득한 자는 등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다 추정해 주죠, 그죠? 자, 넘기셔서. 자, 추정력이 인정되는 게 쭉 나오죠. 저당권 존재는 물론 이에 상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고, 등기 원인에 대해서도 인정해 줬죠, 그죠? 그리고 디귿에 등기 절차에도 미쳤잖아요. 적법한 매각은 경매죠, 그죠? 경매에서 허가를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들은 법원에 적법한 경매 허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해주고, 리을은 소유권 무슨 느끼죠? 그렇죠. 이전 느끼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근데 부정되는 게 있죠.
부동산 표시란의 등기. 추정력은 권리 등기 인정될 법 표지부. 사실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건축물 대장이 소유자로 등재됐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죠, 그죠? 가등기가 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 우리 등기 기재 자체에서 부실 등기가 명백한 등기, 즉 공유 지분 합계가 3분의 4 이런 것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자 명의의 등기도 추정이 없고 허무인 명의의 등기에도 추정이 없고, 시옷은 소유권 무슨 등기죠? 그렇죠.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됐다는 사실만 추정이 있지 권리 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서는 추정이 없어서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정하거나 보존 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뭐에서 떼져서 보존 등기 명의 측에서 양수 사실의 입증 책임이 있고, 이응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면 회복 등기가 말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 소멸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지읒은 좀 이따 보겠지만 동일인 명으로 이중 보존 등기 될 때는 다 선등기가 유효해요. 그럼 후등기는 무효거든요. 그럼 유효인 선등기에만 추정력이 있지 무효인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없고, 그다음 하나 그냥 써라겠죠, 그죠? 아까 민법 200조에 점유의 추정력, 요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점유의 추정력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예, 가등기는 다 봤습니다. 자, 이제 이 113페이지에 등기의 유효 요건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자, 이건 이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등기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행해졌죠, 그죠? 그럼 이 전세권, 저당권 이런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럼 여러분 유효의 반대가 뭐예요? 무효예요. 그러면 결론만 아시면 돼요. 쭉 하다가 무슨 등기는 무효다. 그걸 유효로 하면 안 되고, 어떤 등기는 무효인데 유효도 하면 안 되고 유효인데 무효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뒤에 115조. 뭐 형식적 유효요건, 뭐 실체적 유효요건 이런 거 나오는데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그 등기에 행해졌을 때 유효한 등기, 무효인 등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것만 결론 마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지난주 했었죠 한번. 자, 아까 각하사유 있었잖아요, 그죠? 29조 1호와 2호 있었잖아요, 그죠?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게 행해질 수 있었죠, 그죠? 이런 등기들은 유효, 당연 무효. 당연 무효죠.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몇 호에 위반했기만? 1, 2호. 근데 일본 3호 이하 있었잖아요. 몇 호 이하? 3호 이하. 우리 3호의 대표에서도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또 무슨 서류? 위조 서류. 맞죠? 그죠? 여러분 1, 2호 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행해질 수 있었잖아. 그것들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 무효. 그렇지. 요 유효하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질적으로 불일치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권리의 주체와 객체와 종류가 계약한 것과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의 주체, 객체, 종류가 다 다르면 그 등기는 다 무효입니다. 얘네들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을한테 이 집을 계약했어요. 팔았어요. 근데 등기부에는 병이 등기되어 있네. 그럼 이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 무효죠. 병은 사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런 등기 다 무효예요, 무효. 또 객체가 달라요. 자, 갑과 을이 토지를 팔았는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등기되어 있네. 그럼 그 등기 유효, 무효? 무효예요. 또 권리의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이 전세 계약했는데 등기부에는 저당권이 등기됐네. 그럼 이런 등기 다 유효, 무효?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체, 객체, 그 질적 불일치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종류가 그렇지 등기는 다 유효, 무효? 다 무효입니다. 근데 거기 양적 불일치라고 써 있죠,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일치하는데 일부가 양적으로 불일치할 때 그 등기를 유효로 할 것이냐 무효로 할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권리자 입장에서 판단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되면 집주인이 권리자였어요, 저당권자가 권리자였어요? 저당권자가 권리자죠. 은행이죠, 그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판단해서 은행한테 유리한 등기는 그 등기 유효하다고, 은행한테 불리한 등기는 무효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은행하고 법률행위 계약을 대출금을 7천만 원 대출했는데 등기부에는 1억 이렇게 적혀 있네. 그럼 은행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네? 유리하지. 얼마 빌려줬는데 7천만 원 빌렸는데 1억 받을 게 적혀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 등기 유효, 무효? 그 등기는 다 유효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한도는 작은 쪽 부분에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고 그래. 1억 한도 내에서 유효한 건 아니라 등기 자체는 유효한데 그래서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자 거꾸로 해요. 자 등기된 양이 법률행위 양보다 작아요. 은행이 여러분한테 자 우리 계약을 여러분한테 그렇죠. 예. 1억을 빌렸는데 등기부에는 7천만 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럼 은행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지. 지금 1억 빌릴 때 7천만 원 적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 등기는 뭐하다 그러냐면 무효다 그래요. 근데 우리 등기부에 기록하는 시간 비용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전부 무효시키지 않고 민법의 137조의 일부 무효 법률이죠, 그죠? 그 일부 무효 법률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근데 결론만 아시면 돼요.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질적으로 불일치하면 주체, 객체 계약한 것과 종류 계약한 것과 등기부에 기록된 것이 다 일치하지 않으면 다 뭐다? 무효다. 근데 양쪽으로 불일치할 때는 권리자, 은행 입장에서 판단해서 등기된 양이 계약한 양보다 크면 은행한테 유리하니까 이 등기 뭐하다? 유효하다. 근데 등기된 양이 계약한 양이 작으면 은행한테 불리하니까 그 등기 뭔데? 무효인데 무슨 무효 법률을 적용하다? 그렇죠. 일부 무효 법률을 적용하더라.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 민법에 여러분 잠깐 보세요. 그냥 여기 결론 할게요. 그냥 위에 해줘볼까요? 우리 중간 생략 등기라고 나오죠, 그죠? 네. 네, 보세요. 우리 중간 생략 등기는 뭐에만 부합하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하다, 그렇죠. 근데 무효인지가 하나 있잖아요. 어느 지역? 그렇죠. 네,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무효고, 그리고 판례가 이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갑에서 이 집을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이렇게 팔았을 때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막바로 등기부상 이 갑으로부터 자 이렇게 병한테 이 중간자 등기가 생략하고 넘어오는 것을 중간 생략 등기죠, 그죠? 그 중간 생략 등기는 뭐에만 부합하면 실체 관계에 부합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어느 지역은 무효? 토지거래 허가죠. 그럴 때 이제 중간 생략 유효성을 인정할 때 요 최초 양도인이 최종 양수인 최초 양도인한테 이전 등기에 따라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합의가 있으면 서로 알으니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죠. 근데 합의가 없을 때는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중간자를 모여서 대의해서 할 수 있고요. 결론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모두 생략 등기라고 나오죠, 그죠? 모두 생략 등기는 첫몰이 첫몰이던데 자 우리 양수인이야 매수인이 아닌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죠? 자 이런 거 썼잖아요.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을한테 저 집을 팔았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등기는 갑 앞으로 이제 보존 등기가 행해진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오야 되죠, 그죠? 근데 갑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면 자 등록세가 나오니까 이걸 참탈하기 위해서 을이 건물을 신청을 갔잖아. 을이 직접 가서 한 보존 등기를 첫머리 앞으로 생략됐다. 이걸 모두 생략 등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양수인이 한 보존 등기죠. 이것도 뭐에만 부합하면 실체, 현실상 주인과 등기부상 주인만 일치하면 이 등기도 유효, 무효, 유효. 다만 처분은 받죠, 그죠? 근데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나오죠. 자, 갑이 을한테 이 소유권을 실제 넘어간 원인이 증여예요, 증여. 근데 증여세를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매매로 원인을 달리해서 넘길 수 있죠, 그죠? 이것도 뭐에만 부합하면 실체가 현실상 주인과 등기부상 주인만 일치하면 유효, 무효, 응? 유효하다 그랬었죠, 그죠? 결론만 거기 유효, 무효 나오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게 무효 등기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우선 사항란에 민법 얘기라 여러분 제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저당권이나 가등기 유용도 중간에 누가 없으면 이해관계 없으면 그 등기 뭐하다 그랬죠? 유효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표지부 유용 즉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 한 것은 유효, 무효, 무효다 그러죠, 그죠? 자, 요건 요거죠, 여러분. 잠깐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3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했다가 자, 은행에 가서 여러분 3억을 돈을 다 갚았어요. 그죠? 그럼 저당권 무슨 느낌 해야 되죠? 말소 등기. 또 다시 은행에 가서 여러분 3억을 빌렸어요. 그럼 저당권 또 무슨 느낌 하죠? 설정 등기 또 꼬대를 하죠. 그죠? 근데 요 등기하고 요 등기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등기하고 요 등기 같죠. 그죠? 근데 여기에 말소 등기와 설정 등기 사이에 중간에 누가 없으면 이해관계, 뭐 전세권, 저당권이 없으면 옛날 거 써먹어도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죠? 요게 이제 위에 있는 등기들이고 이해관계 없으면. 근데 요 표제부의 이용은 인정해 주지 않죠. 이런 겁니다. 자, 이 건물이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1월 달에 여러분 소유권 보전 등기가 행해졌거든요. 자, 9월 달에 태풍이 날아와서 이 집이 폭삭 멸실이 됐어요. 그럼 멸실 등기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복개공사가 바빠서 멸실 등기 안 했다가 10월 달에 그 터에다가 똑같은 집을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신축된 건물을 팔으려면 여러분 보존 등기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멸실되기 전에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건물과 이 건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거 써먹으면 이거 써먹고 또 보존 등기 또 써먹고 이중 보존 등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론 잠깐 가볼게요. 아까 지금 질적으로 아까 불일치할 때 그죠? 주체, 객체, 종류가 다 다르면 그 등기 유효, 무효. 그렇죠. 다 무효고 아까 양적으로 불일치할 때는 권리자 입장에서 판단했죠. 그죠? 그래서 등기된 양이 물권행위 계약한 양보다 크면 권리자들한테 유리했죠. 그죠? 그럼 그 등기 뭐하다? 유효하다. 근데 등기된 양이 물권의 양보다 작으면 권리자들한테 불리하죠. 그죠? 그렇지만 무효지만 무슨 무효법리? 일본 무효법리. 자, 아까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어느 지역은 무효.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제 무효. 아까 우리 모두 생략 등기 있었죠. 그죠? 양수한 보존 등기도 유효, 무효. 유효. 아까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있었잖아요. 증여대 매매. 그것도 실체 관계에 부합한 유효, 무효. 그렇죠. 유효했었고요. 근데 아까 마지막으로 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런 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럼 자, 왼쪽에 있는 등기들은 다 무슨 등기? 무효. 이걸 유효하다면 안 되고 오른쪽에 행해진 등기는 다 유효, 무효. 유효인데 이걸 또 무효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지금 페이지에 115쪽 있죠. 그죠? 그거 하나만, 그 밑에 박스 있어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거기 빨간색 칠해져 있는 거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등기법에서는 또 중요한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1장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넘기셔서 볼게요. 예, 2장을 한번 가볼게요. 2장입니다. 자, 117쪽에 2장은 많이 중요한 장은 아니에요. 우리 등기의 기관과 설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세 가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 등기해 주는 곳을 어디라고 그러죠? 등기소. 등기해 주는 사람을 등기관. 등기관이 등기해 준 장부가 등기부죠. 그죠? 등기부는 석장이잖아요. 표제부, 갑구, 을구. 그거 배우는 거예요. 2장이에요. 이것들은 막 시험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거의. 자, 우선 첫 번째 그 등기소가 먼저 나오죠. 우리 등기소는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인데, 자,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국가기관 중에서 세 가지 단체에서만 등기 사무를 처리하거든요. 자, 우리 지방법원에 등기과라고 있고, 그 지방법원 하급단체에 등기계라고 있고, 지금 등기 뭐 국 이러기도 하는데, 그리고 전국에 이제 각 구마다 하나씩 등기소 있죠. 그죠? 은평 등기소, 뭐 동작 등기소, 이렇게 등기소라고 명칭을 가진 곳, 이 세 가지 단체에서만 우리 등기 사무를 처리합니다.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 등기는 업무 구역이 관할이죠. 그죠? 그 대부분 이 관할 구역은 행정 구역과 일치하는, 즉 하나의 구에 하나의 등기소를 둬야 되게. 근데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요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관할의 위반해서 들어가면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그게 아까 29조 1호죠. 그죠? 그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당연부여서 각하시게 되죠. 그죠? 그리고 직권 말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등기로 갔더니 관할이 중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소유권 무슨 등기죠? 예, 이렇게 보존 등기 해달라고 가보려고 해봤더니 갑이 이쪽은 자, 우리 강동에 등기소 소속이고, 요건 이제 송파동이라 송파 등기소 이렇게 소속계 이 건물이 신축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느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를 갈 것이냐? 관할 위반이면 각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관할이 이렇게 중복이 되면 어디 가라고 지정해 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지정은 이 관할 등기소의 상급 법원장이에요. 어떤 사람? 상급 법원장.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때 지자하고 상자에서 그 지상열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열? 네, 그 지상열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 보세요. 관할이 중복이 일어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 중에서 뭐만? 건물만. 토지는 중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적법 배울 때 리동이 같아 한 필지가 되죠, 그죠? 리동이 다른 토지는 반드시 잘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건물은 여러 필지에 신축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관할의 중복이 일어나는 것은 뭐만? 건물만이고 토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신청을 통해서 이제 누가 지정해 준다? 상급 법원장. 이걸 지방법원장이나 뭐 대법원장이 이렇게 지정해 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법원장? 상급 법원장. 우선 거기까지 잠깐 가볼까요? 자, 보세요. 교재. 자, 원칙 밑에 그 가로 2번에 관할에 지정해가지고 중복해서 지상열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래서 의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개의 부동산, 건물의 하남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러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일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 자들은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어떤 사람, 그렇죠, 상급 법원장에게 관할 등기소에 지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자, 넘기셔서 보세요. 자, 두 번째, 그 등기사무에 위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권한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기 사건이 너무 많아서 다른 등기소의 등기사무를 업무량이나 교통 사정 때문에 떠넘기는 거거든요. 거기 누가 떠넘긴다? 그렇죠. 예, 대법원장. 그래서 관할 등기소 우인권자는 대법원장이다. 그거 보시고, 그 밑에 등기사무 정지권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것도 뭐냐면, 자, 우리 등기소에서 등기를 했는데 폭동 화재가 일어나는 거더란 거예요. 그럼 등기사무를 정지시켜야 되죠, 그죠? 여기도 정지권자도 누가 정지시킨다? 그렇죠. 대법원장이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권한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암기사항 있죠, 그죠? 무슨 대위 이렇게 써 있죠? 정대위. 그래서 정지권자와 우인권자는 요 대법원장이다. 그래서 이걸 정대위. 여러분 아까 관할이 중복됐을 때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누구? 상급법원장. 관할 위임이나 등기사무 위임이나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누구? 그렇죠. 대법원자고 권한자들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등기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우리 등기소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등기관이냐? 아니에요. 우리 등기소에는 한 30명 이상 사람들이 근무하거든요, 직원들이. 그 중에서 등기사무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견 간부 이상만 등기관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그 등기소에 등기 신청 건수 7, 80건, 열람 건수 한 1000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기관을 하나씩 둬요. 그리고 대개 각 등기소에서는 한 4명과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사람. 그게 이제 4급에서 7급인데, 그 4급인 법원서기관, 5급인 등기사무관, 6급인 등기주사, 7급인 등기지사 보증이. 요건 누가 지정해 주죠? 지방법원. 뭐 등기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지정해 준다 이러면 안 돼. 좀 전에 이 세 가지 권한자 잘 기억해야 돼. 아까 관할이 중복될 때 그건 누구죠? 상급법원장. 아까 등기사무의 우인권자와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누구? 대법원장. 근데 등기관, 너 등기사무 네가 처리하라 이렇게. 등기관 지정권자는 누구? 그렇지, 지방법. 이거 막 섞어요. 등기소장하고 막 대법원장, 지법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단순한 문제들인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상렬 하나 암기했죠, 그죠? 그리고 정대위 암기했잖아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등기관 지정권자가 누구다? 지방법원장이다. 그런 거 보시고, 그 밑에 그 등기관의 뭐 제척사 이런 것들은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등기관의 그 책임 문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등기관은 국가 공무원이죠, 그죠?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잘못 처리한 게 뭘 잘못했을까요? 금액 같은 거 잘못 적었던지. 주등기를 부기등기로. 엄청난 거죠, 그죠? 내가 일본으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10번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등기관 안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면 국가가 배상 책임 해줘요. 그래서 국가가 나중에 배상 책임 해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국가가 등기관한테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을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그래요. 구상권은 고의 또는
경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 중과실. 예, 중대한 과실로 등기관이 잘못 처리할 때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있죠, 그죠?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지권자와 우인권자는 누구? 대법원장.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누구? 상급법원장. 등기관 지정권자는 그렇죠. 예, 지방법원장.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등기부가 나오죠, 그죠? 그 용어 정리에서 그 1번에 우리 등기부는 지금 다 인터넷 전산화돼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등기 정보 자료를 편성해 놓은 것이 등기부고, 요거하고 3번이 조금 헷갈려요.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죠? 등기 기록. 그 등기 기록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 건물의 등기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걸 등기 기록이라 그래요. 한 필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고, 지금 2번은 뭐냐면 등기부는 지금은 인터넷 전산화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서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 복구 자료 쓰기 위해서 원본 하나를 똑같은 걸 복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등기부 부본 자료다. 그리고 우리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우리 권리증이죠, 그죠? 예, 새로 등기 권리자가 기록될 때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장부고, 자, 우리 등기부는 석장이죠. 뭐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 근데 그 가로 2번에 조금 특색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파트. 맞죠? 여러분 아파트는 잠깐 줘볼게요. 아파트는 요 101동 있죠, 그죠? 101동 전체는 갑구도 있어요, 을구 있어요, 표제부만 있어요? 표제부만 있죠, 101동은,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는 부분을 전유 건물이라고 하죠, 그죠? 전유 건물은 표제부만 있어요,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어요?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죠, 그죠? 근데 아파트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섞였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101동 건물은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다 이러면 X. 또 하나 이렇게 전유 건물, 무슨 건물? 전유 건물은 표제부는 없고 갑구 을구만 있다 이러면 X. 네, 그래서 거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보세요. 119쪽에 그 집합 건물 써 있어요. 네, 동그라미 1번.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는데, 2번 구분 건물 등기부는 1동 건물은 표제부만 있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쓴다 돼 있죠, 그죠? 자, 이제 표제부에 행해진 사항들 쭉 나오죠. 우리 표제부에는 여러분 4가지가 적혀 있죠, 대개. 표시 번호란 있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에 기록된 것이 표제부죠, 그죠? 근데 그 표제부에 여러분 표제부에 없는 것들이 있죠. 맞죠? 네, 우리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가 없냐면 접수 번호가 없어요. 아까 접수 번호 기억나시나요? 접수 번호는 갑굴구 순위 결정할 때만 필요하죠, 그죠? 그럼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가 필요 없어요. 표제부에 접수 번호가 적힌다 이러면 안 돼요. 접수 연월일은 적히지만 접수 번호는 없고요. 그 표제부에 이제 없는 게 있죠. 아까 무효등기 유형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에 써요, 부기등기? 주등기. 표제부는 부기등기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추정력은 갑구 을구에만 추정력 있지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었죠. 표제부 정리한 거예요. 우리 가등기도 권리의 순위 확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갑구 을구에만 가등기가 행해지지 표제부에는 가등기가 행해지지 않는다. 예, 그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넘기셔서 보세요. 그래서 거기 표제부에 여러분 접수 부분에 접수 연월일 10월 5일 15일 써 있지만 접수 번호 없다고 써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갑구에는 무슨 권이 등기가 돼 있었죠? 소유권. 그러면 이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다 갑구에 있죠,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소유권 보존등기도 어디 있죠? 갑구.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갑구.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갑구.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경매도 다 어디? 갑구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여러분 환매 등기하고 신탁 등기도 다 어디에 적혀 있죠? 갑구에 적혀 있죠, 갑구. 그죠? 그럼 거기 보세요. 자, 소유권 갑구에 등기되는 것,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말소, 소유권 말소yok,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을 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환매, 신탁 등기 다 어디? 갑구.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도 무슨 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도 소유권이니까 어디? 갑고. 4번 볼게요. 피보전 권리가 전세권의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무슨 이전 금지 가처분이죠? 소유권. 그럼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게 가처분하는 거니까 다 어디? 갑고. 근데 거기 2번을 조금 여러분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뭐한? 기한. 이미 경매 기입 등기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그 가로가 생략돼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뭐에 대한 경매니까? 소유권에 대한 경매니까 갑구, 을구. 갑구죠. 그죠?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은행이 여러분한테 자, 우리 뭐 전세권자가 이러죠. 전세권자가 2억을 전세 들어갔는데 변제기가 들어갔는데 안 갚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전세권자는 이 전세권에 기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에 대해서 지금 경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에 대한 경매라고? 소유. 그럼 거기 소유권이라는 게 안 나오죠. 그죠? 가로에. 그럼 소유물에 대한 경매니까 그거는 갑구, 을구. 그렇죠. 갑구. 그 나머지는 다 소유권 써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동그라미 2번은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소유권이라는 거 없는 것을 여러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의 뭐한? 기한. 이미 경매 기입 등기는 뭐에 대한 경매니까? 소유권에 대한 경매니까 소유권이니까 을구다, 갑구다. 갑구.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나머지 권리는 다 어디에 적혀 있는 거죠? 을구. 그럼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자, 을구에 등기되는 거 있죠?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에 대한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말소복, 처분, 제한, 가등기 다 을구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도 다 을구인데 거기 3번이 헷갈리면 안 되죠. 전세권의 뭐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기한이 아니라 대한. 강제 경매 기입 등기는 을구라고 써 있죠. 요거하고 여러분 왼쪽 견에 2번하고 이게 대짠지 기짠지에 따라서 갑굴고 달라버리네. 맞죠? 자, 이거는 2번은 아까 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그죠? 전세권자가 뭐에 대한 경매죠? 소유권. 근데 거기 지금 오른쪽에 전세금에 대한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거는 전세권의 채권자가 전세권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놓고 하더니 전세권자가 이 전세금 받은 2억이 있어요. 그럼 이 전세금에 대해서 가압류나 경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세권 채권자가. 그러면 전세금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어떠하게 해준다? 그렇죠. 을구입니다. 을구. 그 표현은 거기 위에 그 지금 3번이 전세권에 대한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건 전세권의 채권자가 전세금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 경매 이런 것들은 을구에 적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분 건물 아파트 기억나시나요? 1토 전권 기억나시죠? 대지권 등기 여러분 잠깐 가볼까요? 27번 등기에 있었잖아요. 다 우리 앞에서 본 내용들이죠. 27번 등기 가지고 있죠? 대지권 등기 써 있죠. 그 1토 전권 써 있었잖아요. 27번 등기 쭉 오쪽에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전유 건물 표제부 있었죠. 거기 하단에는 뭐의 표시? 대지권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보세요. 자, 우리 101동 건물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이고. 자, 여러분이 사는 전유 건물 표지부에는 뭐의 표시? 대지권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나왔죠. 그죠? 여기 지금 여러분이 사는 101동 건물 표지부. 거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그렇지. 토지의 표시가 하단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우리 전유 건물 있었죠. 그죠? 네, 501호. 자, 501호 표제부 하단에는 뭐의 표시? 대지권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뭐가 나왔죠? 비율.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1, 토, 전권. 거기 지금 우리 교재에 121페이지 있는 거죠. 그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자, 101동 건물 뭐 상단에는 기억할 게 없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그죠?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그렇죠. 토지의 표시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있었고, 자, 우리가 사는 전유 건물 표지부 하단 있죠. 그죠? 동그라미 2번. 거기에는 뭐의 표시? 대지권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9번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 노인정이죠. 노인정은 뭐만 뒀죠? 그렇죠. 표지부. 근데 아파트는 표지부가 두 개잖아요. 101동 건물 전체 표지부 있고 전유 건물마다 표지부 있죠. 그럼 노인정은 101동 건물 전체를 노인정 만들었어요? 전유 건물을 노인정 만들었어요? 전유 건물. 그러면 노인정이 등기되어 있는 표지부는 101동 건물 표지부다, 전유 건물 표지부다. 그렇죠. 예, 전유 건물 표지부에 있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뒷페이지에 그 등기부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뭐 보시면 되고, 우리 폐쇄 등기부는 이렇게 있던 등기부가 효력이 상실해서 등기소에 이제 창고에 처박히는 등기부를 우리가 폐쇄 등기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폐쇄 사유가 있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만 그냥 기억해서요. 자, 우리 토지가 하필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면? 하필. 건물에서는 합병이라고 그래요. 그럼 폐쇄 사유가 발생해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하나만. A 토지, B 토지 이렇게 50제곱미터짜리를 A 토지 큰 건물 주기에서 100으로 합할 수 있죠. 그죠? 그럼 A 토지는 면적이 늘어나죠. 그죠? B 토지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필이라면 폐쇄 사유가 발생해요. 무슨 사유? 폐쇄 사유? 하필이라면. 근데 분필 있죠. 그죠? 건물에서는 분할. 이 분필 분할은 새로 만들어지는 개설 사유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A 토지 100제곱미터 안 팔리면 자를 수 있죠. 그죠? A 50, B 50. 그럼 A 토지는 면적이 줄어들죠. 그죠? 그럼 면적 변경 느낌. B 토지는 새로 있던 없던 것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필과 합병이 무슨 사유고? 폐쇄. 분필과 분할은 폐쇄 사유다, 개설 사유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개설 사유고요. 여러분, 우리 폐쇄 등기부도 우리가 열람하고 증명서 발급 청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집 주인이, 옛날 주인이 집 소유권이 쭉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나중에 이 등기 홍지가 뭐가 될지 때도 폐쇄가 되냐면 양식이 바뀌면 폐쇄가 돼요. 옛날에는 등기부가 종이로 돼 있었죠. 지금 뭐로 돼 있죠? 전산식. 그럼 이 종이로 돼 있는 등기부가 폐쇄됐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 전산식으로 옮겨 적을 때는 다 옮겨 적으면 복잡해지죠. 그죠? 100명이 막 소유권 팔으면 다 100명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항만 옮겨 적이냐면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만 옮겨 적어요. 예를 들어서 자, 갑에서 을로 병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현재 소유자가 병이죠. 그죠? 그럼 요것만 이제 새로운 등기부에 옮겨 적일 때 이렇게 써요. 1 써 있고 전 3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이렇게 대개 보존 등기는 여러분 새로 이제 전산 등기부 이렇게 옮겨 적을 때는 현재 효력 있는 사항만 옮겨 적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요즘 등기부 때문에 교수님 왜 집이 제일 먼저 신축되면 무슨 등기부터 있어야 되는데, 보존 등기부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 이거 등기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보존 등기가 없다. 이게 왜냐면 다 지금 전산식으로 바뀔 때 현재 효력 있는 사항만 옮겨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등기부에 보면 1 써 있고 여러분 전 몇 번 써 있어요. 전이 폐쇄 등기부에 순위 번호가 3번을 옮겼다 해서 전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효력 있는 사항만 옮겨 적게 돼 있어요. 그럼 뭐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자,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부에 옮겨 기록할 때 종전 등기 기록을 폐쇄시키는데, 이때 옮길 때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새로운 등기부에 옮겨 적는다. 그래서 거기 폐쇄 사유 써 있죠. 그죠? 등기부 양식이 종이식에서 전산식이나 토지 합필과 합병은 폐쇄 사유라고 써 있죠. 그죠? 근데 분필 분할은 아니고 폐쇄 등기부도 영구히 보존하고 우리가 폐쇄 등기부도 열람 발급 신청할 수 있다. 그 밑에 여러분 공동 담보 목록 기억나시죠? 몇 개죠? 5개. 요 등기관이 작성했고 등기부의 일부로 받고, 그 등기부에 이제 보존 관리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것들은 뭐 거의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등기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가 영구히 보존하는 게 있고 10년, 5년, 1년짜리 있죠. 그죠? 영구히 보존하는 것은 등기부예요.
그래서 여기 등기부, 요 폐쇄 등기부거든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 네 가지를 아까 여러분 공동 담보 목록, 매매 목록, 신탁 원부, 도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건 등기부에 다 적을 수 없어서 별도로 만든 이걸 광해 등기부라고 해가지고 암기할 때 공매 신도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신도? 그렇죠. 공매 신도. 이것도 광해 등기부인데 이것들은 다 언제까지 보존한다? 그 영구히 그냥 등기부들은 보존한다. 그 부자가 여러분 우리 지압이 부죠, 그죠? 지압이는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하늘 천자죠. 여기 또 위에 지압이가 올라가 있잖아요. 한자 다 잊어보셨죠? 그럼 지압이는 10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영구히 모시고 살아야 돼? 다 거기 들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왜 그렇죠? 왜 영구히 모시고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남자들이 왜 힘이 없어요, 지금?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죠? 저도 지금 뭐 애들 먹여 살라고 여기 와서 막 떠들고 있잖아요. 와이프는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잘 모시고 살으세요. 보니까, 저기도 보니까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때도 후회하더라고. 그때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걸.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할 거 없이 그래서 살아있을 때 좀 좋은 말 해주시고 밥도 잘 차려주시고. 왜 웃으세요? 맞는 얘기 안 는가요 제가? 영구히 무슨 이거 하다가 저게 부자 지압이부, 그죠? 지압이부는 영구히 보존하는 장부다. 그냥 등기부. 자, 10년짜리는 뒤에 되게 여기 뭐 거의 안 나요. 장자 붙은 거. 우리 화투할 때 풍 있죠, 풍. 풍 받으라, 똥 받으라. 이 풍이 몇 끝이에요? 10끝. 맞죠? 그 뒤에 장자 붙은 거 다. 그럼 몇 년이다? 10년. 두 가지만 기억해보세요. 영구히 하는 건 몇 년? 뭐? 부. 등기부. 10년 뒤에 뭐 붙은 거? 장. 5년은 앞에 신청서 붙은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안 나올 거예요. 이게 20년 만에 한 번 나왔는데 한 5년 전인가 20년 만에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다는 거. 그 정도 보세요. 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그죠? 자, 그 장부의 보존 기간까지 봤고, 그 다음에 그 장부의 이제 관리 이게 나오거든요. 이것들은 뭐 이렇게 다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자, 장부의 관리는 그 제일 밑에 보시면, 그 뒤에 한번 잠깐 가볼게요. 뒷페이지. 124페이지에. 이 장부들이 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예,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인데 여기가 조금 이렇게 달라져요. 뭐가 다르냐면 이거 보세요. 예. 장부와 관리가 이쪽으로 나왔네. 그 등기부한지 우리 광해 등기부죠. 우리가 제출한 신청서에 있었죠, 그죠? 요거 한지 이 등기부는 천지지변에는 보관 장소 밖으로 반출이 금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어디든 못 가냐면 법원에 재판 증거자로 갈 수 없고요. 검찰에 압수수색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등기부 여러분 집 등기부 원본이 법원에 갔다고 보세요. 그럼 내가 그걸 사고 팔라고 등기소에 열람 발급 신청하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자기들 없는데. 그럼 거래가 되지? 안 해요. 그래서 이 등기부는 뭐 외에는 천재지변에 절대로 그 보관 장소 밖으로 옮겨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들 있잖아요, 그죠? 신청서나 이런 것들은 위조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판 증거자로 쓰기 위해서 그것들은 법원에 갈 수 있고 사문서 위조죄로들이 검찰이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 저기 압수수색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 하나 뭔지 등기부인지 뭔지 신청서나 부속서류. 등기부는 절대 어디로 옮길 수 없다. 근데 신청서나 부속서류를 옮겨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위에 박스 있죠, 그죠? 제일 위에 그 밑에 등기부는 법원에 안 가고 압수 안 된다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신청서는 갈 수 있다고 돼 있죠? 그게 여러분 앞 페이지 잠깐만 읽어볼게요. 앞 페이지 법조문이 있죠. 등기부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14조 써 있죠, 그죠?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전쟁이나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다만 이렇게 써 있어요. 등기부가 아니라 신청서나 그 부속서를 써 있죠. 이거는 법원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압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24페이지에 자, 우리 등기부 공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공개할 때도 여러분 잠깐 볼게요. 이 등기부 공개인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개가 되죠. 그죠?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눈으로 보는 뭐 할 수 있죠? 연락. 그래서요, 이 등기부는 누구든지 발급 청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등기부가 아니라 이 신청서 있었죠. 그죠? 이 신청서 부속서는 아예 증명서 발급 자체는 안 되고요. 열람만 있는데 이게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관계. 그렇죠. 이해관계.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신청서나 부속서류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XX. 그 이해관계인은 그 당사자고 대리인들이에요. 대리인. 그래서 등기부 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등기부 열람할 때 열람 권한, 대리 권한 증명서면 대리 권한 증명서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신청서나 부속서 열람은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리 권한 증명서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아까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 발급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신청서나 부속서는 누구든지 다 이해관계인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만 잠깐 볼게요. 아까요, 이 등기소에서 이렇게 발급해 줄 때 아까 공매 신도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이 네 가지 서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반칸 전세 들어가면 뭘 갖다 주죠? 도면. 그럼 우리가 도면이 있을 때 등기소에서는 이 집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면 도면을 당연히 나한테 떼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떼줄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돈 내라는 거예요. 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는 뜻이 있는 경우에만 이 공매 신도를 나한테 발급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신탁정보 도면은 등기상 발급 신청 시 이렇게 뜻이, 신청에 따른 뜻이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해 줍니다. 당연히 발급해 준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거 하나 보시고,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교재.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예, 페이지 120, 거기 4페이지 읽어볼게요. 예, 우리 등기사항의 증명서란 등기부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부 내용을 동일한 문자와 부호로 전부 옮긴 서면에 인증물을 붙인 것이고, 일부 증명서는 일부에 관해서만 옮긴 거다. 뭐 종류는 그런 게 있다. 요즘은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들 그냥 보시고, 자, 신청인 보세요. 누구든지 써 있나요? 네. 수수료만 내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일부의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즉 우리가 무임 발급기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이 무임 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고, 무임 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전부 증명서에 한한다 보시고, 아까 그 발급 신청 보세요. 공매 신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신탁건보, 도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발급해달라는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그 3번은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죠, 그죠? 우리 아파트는 잠깐 줘볼게요.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501호를 열람 발급 신청하면 101호부터 501호까지 다 떼줄까요? 501호만 떼줄까요? 그래, 501호 해당만 떼줘요. 전체 다 떼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다 떼주면 수수료 몇십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해당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보세요.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1동 건물 표지보와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것만 1등기 기록으로서 봐서 발급해 줍니다. 4번을 읽어보시고, 자, 열람에 거기 보세요.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었죠, 그죠? 두 번째를 줘야 된다. 다만 등기부의 부속서류, 신청서에 부속서류 써 있죠, 그죠? 이건 누구만 이해관계, 누구나 이렇게 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인 부분만 열람 청구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 대상은
아니다. 그걸 보시고, 자, 우리 열람, 뭐, 대리인이 신청서나 부속서를 열람할 때는 그 대리 권한 증명서면 갖다 달라.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냥 쭉 보세요. 그냥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2장이 끝났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3장이 이제, 또 이제 중요했었는데, 이 3장은 이거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무슨 등기는 봤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 밑으로 보는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요거 우리 잘. 우리 지금 4장, 5장은 여러분 옆으로 봤잖아요. 옆으로 봤죠, 그죠? 자, 3장은 이걸 밑으로 보는 거예요, 밑으로. 단독으로 가서 하는 등기는 뭐냐? 공동할 때 누가 권리자 의무자가 뭐냐? 신청세 뭐고 첨부서류 뭐고 이걸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밑으로 보는 게 3장이에요. 각하사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조금만 쉬었다가 하나씩 중요한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